다음은 해외 분산 아이디 서비스 동향입니다. 이게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DID 기술들이 있는데 분산 아이디가 해외에서는 어떻게 기술 개발 동향이 있고 어떤 전체적인 서비스 동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들 나중에 W3C라든지 DIF라든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사례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금융기관 및 민간주도에서는 바텀업 하는 것들이 방식됐고요. 분산 아이디를 구축해서 시범 운영 중이요. 에스토니아, 스위스에서는 탑다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탑다운으로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바텀업이고요. 에스토니아, 스위스에서는 탑다운으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각자 스타일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글로벌리 보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선 뭐 민간이 주도하든 아니면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분산 아이디어에 대한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물론 약간 이 의욕들을 했다가 좀 약간 좀 힘이 빠진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전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사례입니다. 캐나다에서는 2017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아이디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캐나다 정부가 사이버 인증 리뉴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후원하고 있는 시큐어 키에서 주도해서 운영 중입니다. 시큐어 키는 분산 아이디 플랫폼 제공하는 캐나다 스타트업이고요. 캐나다의 주요 금융회사 및 정부 주도의 비영리 기관인 디지털 아이디 및 인증위원회 DIACC에서 투자 후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요즘 AI 관련돼서는 일본의 이제 타카다 AI 일본 기업에서 기업이나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캐나다에서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에 이런 것들 후원을 많이 하고요. 참여 기관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주요 금융회사, 통신회사, 공공기관, BMO, CIBC, RBC 이런 여러 가지 내셔널 뱅크 오브 캐나다 등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분산 아이디 테스트만 위한 시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캐나다 주요 금융기관 중심으로 IBM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신원정보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블록체인 IBM 하이퍼레저 패브릭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하이퍼레저 배수를 많이 사용하죠. 저희가 STO나 CBDC 때문에 자바 클라이언트 기반의 EVM인 배수를 많이 쓰고 있지만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이 당시에도 거의 대세를 물론 지금도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공공기관이나 키사에서 시범 사업도 많이 좀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이 당시는 더 메인스트림 썼던 부분이고요. 이 당시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이용했고요. DID 부분은 또 뒤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현재는 그래서 하이퍼레저 배수하고 하이퍼레저 인디 크로스하게 체인으로 연결하는 것들도 좀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자문 다니거나 아니면 거기서 내용들을 프로젝트들을 몇 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이용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블록체인 내 저장된 아이디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신원 검증, 신원 정보의 발급기한 공개 키 등이죠. 그리고 신원정보 발급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 외의 개인정보는 알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 가능했습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는 이런 데이터 콜렉션이라든지 프라이빗 데이터 콜렉션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채널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통해서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썼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캐나다의 이제 서비스 세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통신회사에서 새로운 모바일 기기를 개통하기를 원하는 경우 통신회사는 사용자가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신용정보를 검증해서 이 사용자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제공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사용자는 통신회사 사이트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정보 사용을 위한 인증, 사용자는 신용정보 사용을 위해서 인증을 수행하고요. 세 번째는 신원정보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자신의 신원정보 중 통신회사에 제출할 신원정보, 예를 들면 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용자, 본인항구 정보 등을 선택해서 통신회사 인증 요청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신원정보 검증입니다. 그래서 통신회사는 제시된 신원정보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유효성 검증하게 되는, 그래서 캐나다 서비스의 시나리오를 이제 보시면 그림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 현재 흐름을 제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토니아 사례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워낙
이거버먼트나 대표적인 사례를 많이 이제 얘기 나왔던 건데요. 에스토니아는 2013년도부터 정부 주도 하에 디지털 신원증명 시스템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서비스 중에 있고요. 에스토니아는 이 레지던시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적에 관계없는 디지털 아이디 형태의 신원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레지던시를 이제 신청했던 기억이 나는데 에스토님 내에 법인 설립 등에 필요한 신원증명서, 동 신원증명서 발급하더라도 시민권, 영주권의 권한을 부여받은 건 아닌데 이 레지던시에 대해서를 통해서 신원증명서를 발급했고요. 동 신원증명서를 이용하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외국인도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법인 설립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아마 이거버먼트나 이제 많이 나왔던 사례이긴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 서비스 디지털을 선도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기존 국가신분증을 디지털 아이디로 전환해서 전자투표, 의료기관 기록 확인, 세금 신고, 전자의료 처방전 발급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정부기관에서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업체인 가드타임즈와 협업 중에 있고요. 에스토니아 사례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은 신원정보의 자기 거주권, 이 레지던스의 키리스 시그너처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발급했고요. 퍼미션드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 내 정보의 무결성 보증 기능을 사용해서 PK, 퍼블릭 키 인스트럭처 인프라 없이 해시 함수에 기반해서 구축한 키 없는 전자서명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신원증명에 필요한 신뢰된 트러스트 커넥터를 구축하였다는 측면에서 추후 민간 분야까지 분산 아이디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에스토니아 전자거주권 발급 접수입니다. 이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요.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 대기하고 지정 수령처 방문하는 그래서 그런 발급 절차를 통해서 이 레지던시를 저도 이제 신청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 이게 완벽하게 블록체인 기술이냐 아니냐 약간 디베이트가 있긴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것들이 적용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 사례입니다. 스위스는 지금은 이제 주쿠시 이제 얘기 나올 텐데 이제 크립토밸리로 유명하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참 이제 법조를 안 됐을 때 많은 프레틀이 싱가폴, 스위스 많이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2017년부터 스위스의 도시 주쿠에서는 지방 정부 하에 주쿠 시민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파일럿을 운영했습니다. 사용자는 신분증을 이용해서 주쿠시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별도의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이용 가능했고요. 주쿠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스위스에 위치한 크립토밸리로서 암호화폐, ICO의 여러 가지 인프라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가 블록체인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약간 빠져나가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크립토밸리, 그래서 좀 유명한 도시고요. 주쿠시에 이제 지방 정부가 참여 기간을 했고요. 분산 아이디 플랫폼인 유포트와 협업 중에 있습니다. 유포트는 이더리움에 있는 재단에서 만든 컨설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루민이 이제 같이 만든 회사가 있는데 마치 이더리움의 구글 같은 회사죠.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이제 구글처럼 기술적인 회사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데 유포트를 했고요. 근데 현재 이 시점에서는 유포트가 예상보다는 그때 당시 했을 때보다 약간 힘이 빠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컨설턴스 만든 회사도 뭐 인력도 빠져나오고 그러면 유포트와 협업을 해서 대표적인 DID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약간은 그때 당시보다는 좀 힘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만 주쿠시가 유포트와 협업해서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 신분증 발급 및 증명을 위해서 공개용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에 기반해서 분산 아이디 플랫폼 구축했고요. 스마트 계약이 필요한 언어를 제공한 공개형 블록체인입니다. 좀 혁신적인 부분은 대부분 컴퓨터는 블록체인 썼는데 스위스 주쿠는 어쨌든 공개형 퍼블릭 블록체인인 이더리움 기반에서 분산 아이디 플랫폼 구축했다. 그래서 유포트가 한참 많이 나왔었던 분이 스마트 계약을 구축을 해서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분산 아이디를 구축했다고 하시는 가장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등록된 사용자 공개키 관련 정보, 스마트 컨택트 주소 등과 관해서 사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생년월일, 여권 정보들을 주쿠시의
아이디 발급 기간에 제공해서 신분증 발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내 신분증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프체인 방식으로 제공했고요. 동신분증을 기반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타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도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 쪽이라서 유포트라서 좀 이슈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주크시에서 이거는 혁신적으로 먼저 도입했던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스위스 주크시의 신분증 발급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사용자는 유포트 앱을 다운로드 받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는 앱을 통해서 개인키, 공개키를 생성 후 사용자 아이디, 공개키와 관련된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유포트 아이디를 블록체인을 등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분증 발급 요청을 해서 주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고요. 네 번째, 사용자 아이디 및 본인 확인 정보를 개인키로 서명 후 시그너처한 후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시의 아이디 발급 담당 부서에 방문해서, 그때는 직접 오프라인 상에서 방문해죠. 방문부서에 방문해서 추가 신원자를 제출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아이디 발급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오프체인 방식으로 발급 기간이 설명한 신분증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순서대로 여기 보시면 전체 유포트를 다운받고 관련돼서 나중에 발급 신분 발급 이걸 통해서 실제 온체인과 오프체인이 크로스하게 되면서 실제 주크시 신분증 발급 절차가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위스가 어쨌든 그 당시에 크립토벨로 유명한 도시니까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우리가 아이디도 제공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일부는 마케팅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 이렇게 실제 워킹하는 모델로 가장 혁신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분산 아이디 산업계 동향입니다. 분산 아이디에 대해서 전체 해외 기술 동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브린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이퍼레저 인디가 어떻게 보면 소브린에서 만든 거를 오픈소스 했다 보시면 됩니다.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해서 비영리 디자인 소브린에서 발족한 플랫폼으로 디지털 신원 정보에 대한 사용자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브린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를 제정하고 이를 구현했습니다. 자주적 디지털 신원을 위한 방침, 법적 동의 대해 명세했고요. 사용자는 필요한 신원정보를 신원정보 발행자에게 요청해서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신원정보를 선택해서 서비스 제공자에 제시하는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서 현재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사용자에게 발급된 신원정보는 사용자의 모바일 단말 내에 위치하고요. 신원증명 필요시 사용자의 개인키로 서명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IBM의 하이퍼레저 인디, 그러니까 주로 린스 재단에 있는 하이퍼레저 인디에서는 소브린 소스를 기반으로 분산 아이디 관련 프로젝트를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브린에 있는 부분들이 오픈소스화된 게 하이퍼레저 인디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브린의 이제 적용 사례로서는 이키가이라고 해서 이주 노동자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규제 당국에 자신의 신원 및 자격을 증명해주는 프로젝트의 분산 아이디를 적용했습니다. 소브린 서비스 H입니다. 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하고요. 개인정보를 보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합니다. 퍼미션드 블록체인이죠. 신뢰할 수 있는 기관만 블록체인에 쓰기 권한을 부여합니다. 라이팅하는 권한은 사전에 등록된 은행, 대학, 정부 등을 말해서 스튜어드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쓰기 권한.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라이트한 권한에 대한 것들은 스튜어드로 표현할 수 있고요. 타 이용자는 블록체인의 읽기 권한, 리드 권한만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게 퍼미션드냐면 실제 관련된 은행이나 대학 정부 쓰기 권한에 대한 것들은 퍼미션드 있을 때만 쓸 수 있다라고 해서 퍼미션 블록체인 되고요. 두 번째는 또 개인정보 보호가 됩니다. 블록체인 상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특정 정보와 연계되지 않는 인명의 DID를 사용하게 되고요. 블록체인 내에서 개인정보는 등록 금지, 영지식 증명, 제로 놀리지 프루프인데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밝히지 않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내가 21살이 넘었는데 내가 직접 주민등록증에 있는 걸 보여주지 않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게 영지식 증명입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서비스 이용해서 기뻐해서 제로 노리지 프루프가 지금 많은 블록체인 기술은 뭐 GK 롤업할 때 영지 증명이 중요한 기술이죠. 그런 것처럼 영지 증명을 통해서 이런 서브리넷에서도 활용해서 적용돼 있고요. 많은 블록체인 기술 업체도 지금 제로 노리지 프루프가 되게 많이 쓰이는 기술인데 블록체인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도 서비스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 동굴 속에 있는 게 보셨을 거예요. 그림에서 바깥에 사람이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 보고 이쪽으로 나와봐, 이쪽으로 나와봐 해서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이 키가 있는지 갖고 있는지 중간에 이제 문이 있는데 키가 있다고 했으면 어디를 바깥에서 일로 가든 일로 나오든 여러 가지 반복했을 때 통과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키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영지식 증명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것들이 내가 실제 제공하지 않더라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은 이게 영지식 기면의 제로 노리지 프루프, 영지식 증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오늘은 개념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건데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찾아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DID와 영지식 증명도 연결돼서 크로스하게 연결돼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해서 뭐 투표라든지 그런 데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보시면 서브린 서비스 절차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발행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뒤에 또 이제 글로서 표현되어 있었지만 첫 번째는 사용자가 클레임 발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발급 요청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신호정보 발행자 A죠. A가 클레임을 생성합니다. 발행자 A가 A의 서명 DID 안에 클레임을 생성하게 되고요. 클레임을 관련 정보를 어디에 등록할까요? 블록체인에 등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면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게 돼서 DID 다큐멘트, 뒤에 이제 많이 나올 얘기인데요. 거기 보면 클레임 정의가 나와 있는데 DID 다큐멘트, 그래서 DID 다큐멘트 안에 있고 거기에 AI 공개키가 들어가 있죠. 내가 클레임을 생성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발행한 게 맞아 라고 해서 AI 공개키 서명한 다음에 AI 공개키가 담아서 클레임이 정의가 되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DID 다큐멘트 위에 보면 AI 공개키가 해서 DID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클레임을 발급하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그래서 사용자가 클레임을 발급하게 되고요. 사용자는 발급받은 클레임에 서명을 합니다. 발행자 A, A의 서명 DID 다큐멘트에 플러스 사용자 서명을 하게 돼서 발급받은 클레임에 서명하게 되고요. 이 서명을 자신의 공개키를 블록체인에 등록, 여섯 번째 보면 여기 DID 아까 있었던 다큐멘트에 플러스 사용자 공개키가 돼서 A 공개키가 앞에 있었죠. 옆에 있으면 DID 다큐멘트 안에 클레임 정의에 플러스 사용자 공개키가 돼서 이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등록하게 되고요. 일곱 번째는 클레임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한테 내가 사용자고 이때 받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클레임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시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공개키의 클레임으로 서명을 검증합니다. 이게 사용자가 한 게 맞네, 아니면 AI가 한 게 맞아서 그 AI 공개키로 거기서 사용자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서비스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것들이 블록체인 다큐멘트가 어디에 블록체인 등록되고 검증하게 되는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나와 있는 되게 중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다시 한번 서비스 절차입니다. 발급입니다. 그래서 신용정보 발행자는 사용자 요청에 의해서 신원정보, 클레임을 생성하고 신원정보 발행자의 공개키 등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한다. 그리고 해당 클레임을 사용자에 발급한다 해서 사용자 DID 및 신원정보 확인 등의 신용정보 발행자의 정보, 설명들을 포함해서 생성하고요. 신용정보 발행자는 클레임의 정의, 사용자의 DID, 신용정보 발행자의 공개키 등을 포함한 DID 다큐멘트 등을 어디에? 블록체인 등록하게 됩니다. 이 표시 보면서 발급에 대한 건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용은 사용자는 발급받은 클레임에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한 후 자신의 공개키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게 됩니다. 해당 클레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게 되고요. 검증입니다. 검증은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클레임의 서명을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있는 신용정보 발행자와 사용자의 공개키로 이게 발행자가 맞네? 사용자가 맞네? 검증하게 됩니다. 서비스 절차, 앞에서 있었던 그림에 대해서
텍스트로 다시 한번 절차를 정리한 것이고요. 서브리스 운용 시나리오입니다. 서브리스 이용한 제출 신청 시나리오입니다. 이것들이 앞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시나리오를 하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회사원 A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 A가 재직증인 회사에 자신이 재직하고 있다는 증명 및 A가 받는 급여 정보에 대한 클레임을 요청해서 해당 클레임으로 은행에 제출 신청합니다. 발급 요청입니다. A는 재직증인 회사에 A의 재직 증명 및 급여 정보에 대한 클레임을 요청하게 됩니다. 발급 생성입니다. 회사는 A의 재직 증명 및 급여 정보가 담긴 클레임을 생성한 후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해서 개인키로 클레임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급 블록체인입니다. 서명한 개인키와 대응하는 공개키 및 DID, 클레임에 대한 정의 등을 블록체인에 등록합니다. 이게 DID 다큐멘트죠. 이용, A는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해서 발급받은 클레임에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한 후에 은행에 제출하고 공개키는 블록체인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입니다. 은행은 A가 제출한 클레임의 서명을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있는 A의 회사 및 A의 공개키로 검증한 후 대출 신청을 승인합니다. 저도 가끔 대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회사 다녔을 때 회사원한테 이런 재직증명서를 하고 은행이 제출하는 그 시나리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서브를 이용한 대출 신청 시나리오고요. 이제 이번엔 유포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유포트는 세계 최대 이더리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컨센서스에서 개발한 플랫폼이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 기술에 대한 구현을 했습니다. 디지털 신원 확인을 위해서 메시지 프로토콜, 증명서 발급, 어플리케이션 전자지급,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소브린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스스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할 신원 정보를 선택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게 되고요. 현재 정부 및 회사의 시범사업 등에 다양하게 이용 중입니다. 이용 중인데 말씀드렸지만 아까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때보다 좀 약간 힘이 빠진 건 맞습니다만 유포트의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면 스위스 아까 말씀드렸던 주크시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 분산 아이디를 적용해서 전자투표를 진행했고요. 브라질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아이디 기반으로 사용자 신원 및 문서 검증을 했고요. 지노시스사에서는 결과 예측 토너먼트 플랫폼에 분산 아이디 적용했고요. 폼사는 개인의 위치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분산 아이디 적용 후에 향후 행사 참석 증명, 위치 기반의 투표 등의 서비스 활용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컨센서스 회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했었던 해서 저도 가끔 전에 이제 컨센서스 코리아 대표님을 아는 사이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 서비스 활발하게 있었던 거인데 그때보다는 좀 힘이 빠진 건 맞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적용 사례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유포트의 서비스 특징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을 경영하고 공개키 갱신을 지원합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누구나 신원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했고요. 공개형 블록체인이 이더리움 기반에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혁신적인 부분이죠.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 썼다는 것들이 큰 특징이고요. 또한 블록체인 경영을 시켰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블록체인 경영을 위해서 신원 정보 검증 정보인 공개키의 해시값만 블록체인에 올리고요. IPFS를 통해서 공개키는 별도의 분산 파일 시스템의 IPFS, 인터퍼널리 파일 시스템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은 해시값만 올리고요. 실제 공개키는 IPFS로 올려서 뒤에 또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경영화시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개키 갱신조입니다. 분산 식별자 DID와 공개키를 별도 관리해서 개인키 누출 등의 이유로 공개키 갱신 필요 시에 DID와 새로운 매핑 형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유포트 서비스 절차입니다. 앞에 저희가 소브린을 봤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약간 눈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여기서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DID 도큐멘트 위에 AI 공개키 해시값이 있고 밑에 하나 레이어가 또 생겼죠. IPFS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공개키 해시값하고 AI 공개키, 사용자 공개키 해시값하고 사용자 공개키 키페어로 되어 있죠. 나와 있어서 실제 앞에 있었던 거랑 유사하긴 한데 하나 레이어가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클레임 발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용정보 발행자 A가 클레임 생성합니다. 발행자 A가 A의 서명, DID를 해서 이런 클레임 생성이 되고요.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하고 IPFS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DID 다큐멘트 생기는데 여기서 보면 AI 공개키 해시값만 올라간 거죠. 실제 AI 공개키는 IPFS에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페어링되어 있는 IPFS에 실제 AI 공개키가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서 블록체인상에는 AI 공개키 해시값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 IPFS 등록하고요. 이 클레임을 발급하게 됩니다. 발급하게 되고요. 사용자는 발급받은 클레임에 서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거기서 발급받은 클레임에 사용자 서명을 하게 되고요. 자신의 공개키를 마치 여섯 번째입니다. 사용자는 블록체인과 IPFS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 공개키 해시값만 블록체인 올라가게 되고요. 실제 사용자 공개키는 어디에 저장되느냐? IPFS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IPFS 밑에 보시면 사용자 공개키에 매핑되는 사용자 공개키 해시값이 IPFS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클레임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자는 공개 키로 클레임 서명을 검증합니다. 이때 이렇게 밑에 있는 IPFS 통해서 이게 사용자가 발급한 게 맞네, 수용정보 발행자가 발급한 게 맞네, 이런 식으로 사용자께 맞네, 수용정보 발행자가 맞네, 이렇게 검증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에 있는 부분들은 해시값만 올라가고 실제 공개키는 IPFS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화 시켰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소브린과 유포트 서비스 절차의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 그것들을 나중에 시험에 낸다면 유포트와 소브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림 위에서 그려서 설명하시려면 이 그림 두 가지를 그린다고 하면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썼던 그림을 유포트 서비스 절차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발급입니다. 신용정보 발행자는 사용자 요청에 의거해서 신용정보를 생성해야 됩니다. 사용자 DID 및 신용정보 확인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 발행자의 정보, 설명 등을 포함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신용정보 발행자의 정보와 공개키 해시값은 블록체인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개키는 IPFS에서 블록체인 한다는 의미가 신용정보 발행자는 클레임의 정의, 사용자의 DID, 신용정보 발행키의 공개키 등을 포함한 DID 다큐멘트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개키는 IPFS에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경량화를 위해서 공개키 해시값은 블록체인에, 공개키는 IPFS에 등록하다. 요 이제 키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입니다. 사용자는 발급받은 클레임에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한 후에 자신의 공개키 해시값을 블록체인에, 공개키는 IPFS에 등록하고 해당 클레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검증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클레임의 서명을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있는 신용정보 발행자와 사용자의 공개키 해시값을 바탕으로 IPFS를 공개키를 획득해서 검증해야 됩니다. 이게 발급, 이용, 검증, 전체적인 유포트 서비스의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이미 그림을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이 서비스 절차가 좀 눈에 들어오실 거라 예상이 되고요. 앞에 있었던 유포트 응용 시나리오입니다. 서브린이 있었던 거 마찬가지인데요. 유포트를 활용한 제출 신청 시나리오입니다. 사용자 회사원 A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 A가 재직 중인 회사에 자신의 재직하고 있다는 증명 및 A가 받는 급여 정도에 대한 클레임을 요청해서 해당 클레임으로 은행에 대출 신청합니다. 발급 요청입니다. A는 재직 중인 회사에 A의 재직 증명 및 급여 정보에 대한 클레임을 요청하고요. 발급 생성입니다. 회사는 A의 재직 증명 및 급여 정보가 담긴 클레임을 생성한 후 공개키와 개인키를 선성해서 개인키로 클레임에 서명하게 됩니다. 발급 블랙입니다. 회사는 서명한 개인키와 대응하는 공개키 해시값 및 DID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공개키는 어디에? IPFS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용입니다. A는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해서 발급받은 클레임에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한 후에 은행에 제출하고 공개키, 해시값 및 DI들을 블록체인에, 공개키는 IPFS에 등록하게 됩니다. 검증입니다. 은행은 A가 제출한 클레임의 서명 검증을 위해서 블록체인에서의 AA 회사 및 AI 공개키 해시값을 검색한 후에 해당 해시값에 대응하는 공개키를 IPFS에 획득해서 검증 완료해서 대출 신청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했었던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리포트를 활용한 대출 신청 시나리오입니다. 이번엔 쇼카드입니다. 쇼카드에서는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원관리 기반 관리 플랫폼이고요.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고요. 모바일 사용자 인증 어플리케이션에 구현을 했습니다. 사용자에게 발급된 신원정보를 이용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급 필요한 신원정보를 사용자 스스로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시타, 올로그이 등 9개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쇼카드의 이제 적용 사례로서는 시타사에서는 공항에서 사용자의 신분인증을 가능한 시타 디지털 트래블러 아이덴티티 앱에서 데모 버전으로 이제 분산 아이디 적용 중이고요. 원 로그인사에서는 원 로그인사의 아이패스 플랫폼에 분산 아이디를 적용해서 6팩터 인증 옵션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쇼카드 서비스 특징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 자격증명서를 이용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합니다. 비트코인 등 퍼블릭 블록체인 등을 이용해서 신용정보를 위변조 검증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에 소요되는 작업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이드 체인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자격증명서를 이용합니다. 사용자는 기존 신뢰기관을 통해서 발급된 신원증명 서류 및 여권, 운전면허증이죠. 스캔해서 신원정보를 생성하고 추후 온라인이나 대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증명서류를 모바일 단말에 저장하고 동신원증명 서류를 해시 및 사용자 개인키로 서명해서 블록체인 저장하게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쇼카드 서비스 절차입니다. 그래서 앱을 다운로드 받고요. 신분증 스캔해서 암호화 및 단말기 저장하고 데이터 해시 및 전자설명을 했습니다. 셀프 서티피케이션 발급이고요. 블록체인 저장하고 서드파티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서드파티 서티피케이션 발급받아서 검증 완료되는 이 전체적인 쇼카드 서비스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것들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셀프 서티피케이션 발급입니다. 사용자는 기존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을 스캔해서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말 내 앱 설치 시 개인키, 공개키 쌍을 생성해서 신분증 정보는 사용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해서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증 정보를 해시 및 개인키로 서명해서 생성한 자신의 신원정보, 셀프 서티피케이션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게 되고요. 서드파티 서티피케이션 발급입니다. 신원정보 발행자는 사용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후 사용자가 제시한 신분증과 블록체인에 저장된 사용자 셀프 서티피케이션을 비교해서 검증, 아까 마치 블록체인에서 퍼블릭키 검증과 마찬가지로 검증하게 되고요. 사용자가 신원정보를 원하는 정보, 생년월일, 이름 등에 대해서 제3자 발급 신원정보, 서드파티 서티피케이션을 발급해서 블록체인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용 및 검증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발급받기 위해서 사용자가 제시한 제3자가 신원정보 발급받기 원하는 원본 정보, 생년월일, 이름 등을 제시해서 정보의 위변조 여부를 블록체인상에 제3자 발급 신원정보를 이용해서 검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서로 난 정보를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에는 이미 블록체인에 기록된 2개의 인증서를 통해서 새로운 인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증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셀프 서티피케이션, 서드 파티페이션, 이용 및 검증에 대한 앞에서 이제 2가지 서비스 이미 보셨기 때문에 쇼카드는 약간 셀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카드를 이용한 대출 시나리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앞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사용자가 AI 대출 신청하는 건데요. 셀프 서티피케이션 발급입니다. A는 단말기의 앱을 통해서 기존 신분증 정보를 단말기로 스캔하고 암호화해서 단말기에 저장하고요. 해당 데이터를 해시 및 개인키로 서명해서 생성한 셀프 서티피케이션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게 됩니다. 서드 서티피케이션 발급입니다. A는
단말기에 저장된 데이터 중 검증받기를 원하는 정보, 이름 등에 대해서 회사에 QR, 블루투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회사는 전달받은 정보, AI 신분증, 블록체인에 저장 AI의 셀프 서티피케이션 정보를 확인한 후 AI 이름, 재직증명 정보, 급여 정보를 포함한 서드파티 서티피케이션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이후 재직증명 정보, 급여 정보를 A에 제공하게 됩니다. 유용 및 검증입니다. A는 은행에 대출에 필요한 데이터, 신분정보, 재직증명서 정보, 급여 정보 등을 전달하고, 은행은 제공받은 데이터, 블록체인에 저장된 셀프 서티피케이션, 회사의 서드 서티피케이션을 검증하고 회장 대출 신청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출 신청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이것도 쇼카드를 통해서 운영 시나리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산 아이디 표준화 작업입니다. 분산 아이디가 말씀드린 WCC라든지 이렇게 많은 글로벌리한 부분에서 DID에 대한 개념 및 해외 기술 개발 동향인데요. 지금 말씀 해외 아이디뿐만 아니라 국내도 TTA라든지 이런 DID 표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표준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DID 표준화입니다. 첫 번째 WCC 몇 번 말씀드렸죠. 분선 식별 기술 관련돼서 데이터 모델 및 표현 방식에 대한 표준 문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 콘소시엄에서 웹 기반의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는 자체에서 좀 하고 있고요. W3C 내 커뮤니티 그룹 내에서 워킹 그룹 이미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분산 아이디 구성하는 분산 식별자 DID 및 신원증명, 베리피어블 클레임과 관련된 표준화를 이미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신원 자격 등을 정당한 발급기관이 발급했음 또는 발급기관에 보관된 정보와 동일함을 주장하기 위한 정보, 것들이 베리피얼 VC인데요. 베리피얼 클레임에 대해서 이미 표준화가 확정돼서, 사실 이거는 했을 때 애플이나 구글처럼 이미 웹 2.0 회사가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면 본인들의 먹거리가 일부는 뺏기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반대가 있었는데, 팀 버너스리 경께서 굉장히 주로 하셔서 이미 표준화 시켰습니다. 이미 WCG가 이건 표준화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TU-T가 있습니다. ISO, ETC, IEC와 공동으로 엑스다 509에서 표준해서 DPK죠. 분산 PK를 이용해서 분산 원장 넷에서 엑스다 509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ITU-T에서도 이렇게 개발해서, 그러니까 DPK의 또 아버지인 분이 작년에 서울에서 오셔서 서미나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WCC는 이미 좀 VC를 하고 있고, ITT에서는 엑스다 509에서 DPK, 분산 PK를 많이 좀 표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D 표준화 계속 분산 아이디 관련된 기술 및 규정을 개발 중입니다. DIF, Decentralized Identity Foundation, 분산 아이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현재 많은 IT 회사, MS, IBM, 그리고 금융사 마스터카드 및 분산 아이디 플랫폼 업체인 소브린, 유포트 등 굉장히 DIF가 대표적이에요. 우리나라 통신사에서도 여기 좀 일부는 조인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DIF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DID를 공부를 하시거나 사업하시면 DIF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Decentralized Identity Foundation으로 이쪽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셔서 좀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표준화 동향은 국내에서도 TTA 등, 그래서 표준화, 국내 이제 TTA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표준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분산 아이디 기반의 신원증명에 대한 유지 케이스 및 DID에서 표준화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TTA 내에서 이렇게 워킹 그룹에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교수님들도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표준화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DID 표준화의 대표적인 ERC725에서 얼라이언스 쪽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W3C, 하이프레처, 인디, DIF가 대표적인 DID 표준화를 좀 하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DID에 대한 개념 및 해외 기술 개발 동향이고, 약간 앞에서는 일부 반복이 될 수 있는데, 향후 전망은 또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마이 데이터처럼 이제 마이 AI 시대 될 거예요. 자기 AI 했을 때 나의 어떻게 인증할 것이냐, 자기 아이 데이터에 대해서 나는 거기서 보상을 받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인증, 아까 말한 트래킹 트레이스, 데이터의 자산화 이런 것들이 또 제가 또 차후에 또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ID 표준화에 대한 부분에선 국내유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서 사용자 중심의 분산 아이디 생태계 조성 필요는 많이 이제 앞에서는 아까 배경 말씀드렸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분산 아이디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은 분산 아이디 기술의 금융권 도입 방안은 선제적으로 이제 도입할 적기다. 그리고 많이 또 워킹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하이퍼사이클에 있으면 분산 아이디가 이미 이후로 또 5년, 10년이 돼서 아이디 기술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논의 중에 있지만 글로벌리는 많이 사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빅테크들도 있고 웹2 회사들도 많이 이런 분산 아이디 기술은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많은 실제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뭐 연합 얼라이언스 형태로 좀 많이 있습니다. DID 동향입니다. 새로운 이윤 창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인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인증은 실제 골목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면 거기서 플러스 추가 서비스, 차별화된 서비스 묶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돈을 벌기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윤 창출,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다양한 신용 정보를 발행해서 발행 수수료 등으로 수익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졸업증명이라든지 미성년자 여부증명이라든지 이렇게 2020년까지 대한 것들이 있는데 시장이 있는데 이것보다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분산 아이디 체계에서 신뢰된 기관, 아까 트러스트 앵커 역할 수행으로 빅데이터 사업으로 모색이 가능하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사용자의 신원 확인 과정 등 수집된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하에 비스티브 조치를 해서 빅데이터로 마이데이터 사업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360도, 고객을 360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통화 인증에 대한 것도 있지만 분산 아이디를 통해서 서비스를 쉽게 유입할 수 있어서 웹3와 웹2를 크로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고객을 360도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언더스탠드 커스텀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빅데이터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원 확인 업무 및 효율화입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원 확인이면 업무 절차가 간소화돼서 업무의 효율성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업무 수행 시에 뭐 고객의 재직증명서 및 신원 확인 서류 검토를 위해서 업무의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죠. 분산 아이디에서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원 정보를 분산 원자로 검증하는 절차만으로 프로세스가 이노베이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대체돼서 여러 가지 분산 아이디를 쓰면 서비스 혁신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을 줄여서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충할 수도 있고 서비스와 서비스를 연결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고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확실한 또 팩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신규 고객을 유치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고객이 기존 분산 아이디 체계에서는 생성된 수요 정보를 이용하면 서비스 회원 가입 절차 번거로움이 해소돼서 이용 고객이 증가돼서 서비스 활성화할 수 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 새로운 인증정보 생성 없이 기존 생성 정보로 전용 정보로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할 수 있다. 단기간에 현재는 서버 클라이언트 기반의 또한 페더레이션 인증 체계에서는 분산 아이디 체계로 넘어가기보다는 과도기 기간을 두어서 접목할 서비스 특성에 따라 현 인증 체계와 병행해서 크로스하게 좀 패럴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POC도 있고 여러 가지 W3C 인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마이데이터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아직도 마이데이터 2.0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또 할 때는 여러 가지 이런 기존에 있던 인증 체계와 또한 더불어서 이런 분산 아이디도 접목을 시켜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KT에서는 이렇게 좀 분산 아이디 패스 앱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아이디 또 이거 시간이 약간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DID 자체도 점점 피크 올라와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캐즘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 데이터 사업, 마이 AI 사업 그리고 IoT 엣지 컴퓨팅에서에 대한 IoT에서 인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또 확장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